오늘 청일전쟁에 관한 전까지 하지요. 명치 28년 1895년 3월 27일 한 고국 관원인 나에게 서면으로 이번에 청나라 전권대사 이홍장이 한 괴한에 의해 부상을 당했는데 이후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그 판단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 신병의 힘을 빌려 아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입서를 부탁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지금 고도 선생이 곧바로 고관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하께서 명한 바를 이미 입서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예자하였으니 그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본월 4일 그러니까 3월 4일 그 말이죠. 일본의 이게 사국지방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국지방에서 불이 공중을 날았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고 물리적으로 보면 인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의해서 보면 천지는 조화의 본이고 화수는 조화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화가 있는 국가는 반드시 천지의 이변에 감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어떤 자연현상이 있을 때 그건 뭐 그냥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그죠? 여기에 의해서 보면 천지는 조화의 본이고 건고는 수화는 조화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화가 있는 국가는 반드시 천지 이변에 감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천수상시 기륭 성인 측지 이게 이제 기사전에 앞으로 나옵니다. 하늘이 상을 드리워서 드리우니 기륭을 드러내니 성인 측지 성인이 그것을 본받았다. 법도로 삼았다. 응? 천지 변화 성인 효지 천지가 변화하니 성인께서 그것을 또한 법도로 삼았다. 라고 하였고 중용에는 국가 장응 필요 정상 국가가 장차 흥하려 한다면 반드시 길상한 일이 있게 된다. 국가 장방 필요 요월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하면 반드시 요사스러운 싹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거 월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어인데 싹월자인데 견어 시구 동어 사체 시구라고 하는 것은 시는 서죽이죠. 서죽 구는 거북껍질로 치는 거죠. 점괘를 보아서 그 사체를 움직인다. 화, 복, 장지 화와 복이 장차 이를지 선필, 선지지 선한 것은 반드시 그 앞서서 그것을 알게 되고 불선, 필, 선지지 불선한 것,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것도 또한 반드시 그것을 앞서서 알게 되는 것이니 고 지성여신 그런 까닭으로 지성스러움이 그 귀신과 같다라고 하였다. 천지의 변화는 원래 사람의 지혜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시서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라고 하는 건 시초라는 얘기예요. 시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대 저 중국 강남에 풀인데 이렇게 마디가 길었어요. 길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는데 반듯하게 여기서 이렇게 나는데 이파리가 이렇게 약간 별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풀입니다. 신호중에서 나는 이거
그래서 옛날에는 요 마디를 50개를 잘라가지고 50개를 써 점을 쳤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시라고, 요 시초예요. 네, 시초라고 그러죠. 그런데 고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 있었느냐면 실제로 양자강 저쪽에서 그 남쪽에 있었거든요. 예. 북쪽은 중국이 아니었다고 오늘날. 근데 이 사람들이 예, 점점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자꾸 오니까 이 시초가 예, 추운 지방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나무를 대신 50개 깎아서 서죽을 만든 거죠. 예. 서라고 하는 글자가 요건데 위에 보면 대죽이고 요거는 그렇죠? 대죽이 요건 무당무자예요. 예, 여기 합성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무속, 무당이란 뜻이 아니지요. 고대에는. 예, 사람의 운명이라든지 점을 치거나 뭐 이런 자체가 요게 무라고 하는 요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요 서죽입니다. 예, 서죽이라고. 이걸로 점을 치게 된 거죠. 예? 그런가 하면 구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복이라고 그래서 원래 어떻게 쓰지? 그죠? 거북구자 약자로 쓰면 예, 대사 국가의 큰 대사 이런데 이제 그 거북 껍질을 준비했다가 거북의 배 껍질을 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게 갈라지는 걸로 봐서 괴를 만들어서 점을 쳤어요. 이에 입사하여 풍택중부의 3회를 얻었다. 풍택중부. 그죠? 중부. 요거는 지금 새가 말하자면 강한 발톱으로 지금 알을 움켜쥐고 있는 상이거든요. 요건 알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요 알을 부셔버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꾀지요. 네? 또 중부는 이 돼지와 돈어길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가 있어야 길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있는 태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건 태지요. 태는 인체에 있어서는 입이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지금 입을 대고 있는 그런 상이에요. 중복괴는 내 꾀인 내가 입을 열고 말하면 외꾀인 그는 손이며 여기에 따르는 상이고 이 꾀를 뒤집어도 똑같이 중부가 되죠. 그가 태의 입을 열어 말하면 나는 손의 귀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상이다. 위에 있는 손은 인체에서 귀예요, 귀. 이거는 원래. 즉 저쪽과 내가 서로 대화하고 협의하는 상인데 삼효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장애가 생겨, 그죠? 삼효, 이게 변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응? 이렇게 되니까 입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 때문에 나는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징후가 있다. 이 장애는 득적, 혹고, 혹파, 혹읍, 혹가라고 하는, 그죠? 적을
만났으니 혹은 북을 치고 혹은 구만두다가 혹은 울다가 혹은 노래한다라고 하는 그저 괴사에 사가 있듯이 비상사태가 일어나 낭패한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해석하면 득적 득고란 저쪽은 국가의 적이기 때문에 북을 쳐서 이것을 공격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고 혹 파란 그만둔다는 얘기죠. 또는 그만둔다. 방해가 너무 심해 입을 다물 듯하며 혹 읍이란 국가의 대란이 일어나 육해군 수천만의 병사가 외지로 원정하여 추위와 더위에 심하게 고생하며 탄약 연기와 빛발 같은 총탄 속에서 목숨을 바쳐 국가에 충성하고자 해도 방해자 때문에 그 공이 소멸됨을 우려함이며 혹 가란 그런 흉폭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천만의 인민 중에 없는 것이 아니어서 러시아 황제도 폭도에게 살해당하고 미국 프랑스의 대통령도 폭도 때문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지 않은가라고 함을 노래한다. 혹 가라고 한 것이다. 청나라와의 전쟁은 그쪽이 연패해서 마침내 이홍장이 파견되어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여 우리 전권대사와 교섭하는 것은 지난 겨울 이미 입서하여 건의천의 이유를 얻었어. 혈룡제전 이견대인의 사회서와 같이 양국의 영웅이 회담하여 이렇게 한다는 정죄를 얻어 이홍장이 일본에 온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정부의 고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점을 얻어 이홍장이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 장애란 어떠한 일인지를 상세하게 알기 위해 다시 점을 쳐 손의풍의 이유를 얻었다. 그 사람이 어떤 장애냐 해가지고 거기서 이유를 얻었다는 거죠. 아까는 풍택중부에 3위를 얻었는데 손꾀는 이름이 이 양의 아래에 숨어 있는 상이죠. 그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나의 음이 두 양 아래에 이렇게 숨어 있는 상이 있다 이 말이죠. 손재상하 상 밑에서 겸손해야 한다란 초요의 사악한 음이 발밑에 엎드려 있는 것을 말하고 사는 복, 설을 주관하는 자이고 무는 제사, 신에게 기원하여 죄나 부정함 등을 없애고 몸을 깨끗이 하는 일을 주관하는 자이다. 용사무라고 하는 것은 사관과 무당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점괘에 의해 알고 후에 길상을 맞이하고 화를 불제, 제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점으로 음사함이 숨어 있음을 알아서 이 징조회의 22일 목백의 승원으로 운조율사에게 가깝게 화가 생길 것이니 불제의 기도를 부탁하였다. 마침 삼포중장도 그 자리에 있어서 율사는 이것을 승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때였으나 24일에 우리나라 전권 대신과 청나라 대사가 막원에서 나타났을 때 어떤 폭도 하나가 돌연 길가에 나타나서 이 대사를 저격하였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홍장이 이긴 거죠. 이에 즉시 점을 쳐서 택천교에 3회를 얻었던 것이다. 그죠? 이거는 쾌. 이거는 손. 쾌께는 하나의 음이 오양의 우에 있고, 그죠? 택천쾌. 요거. 음은 약하고 양은 강하며 약자가 강자에게 대우받는 상이고 이름이
오양우에 있을 때는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렇죠? 이 꾀에서 상효를 얻을 때는 명망 있는 자가 의심에 의해 재해에 걸리는 상이다. 네. 무종유홍. 마침내 흉함이 있다라고 하는 산은 살해당하여 숨이 끊어짐을 말하고 모 공환 등은 여기에 해당된다. 좌구간 상간시도 역시 같지만 지금 3회를 얻었다는 것은 그 화가 가장 적고 여기 부상은 얼굴에 깨지는 정도이므로 장어규 광대뼈를 강장하게 한다. 흉함이 있으리라 하고 마지막에 무굴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에 이대사의 생명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오로지 운조율사의 기도의 힘이라 믿는다. 이 점은 앞서 은밀히 고하려고 했지만 최근은 형이상의 것에 세상에 행하지지 않으므로 이것을 상자 밑에 넣어두었던 것인데 이 일의 중대성은 하루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 전부터 믿고 존경하던 운조율사에게 음사소멸의 기도를 부탁하였던 것이다. 무릇 율사는 진원종의 대덕이 있고 항상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며 계율의 엄격한 것은 귀신에게 접하기 위해서이니 내가 율사에게 기도를 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오늘 29일 기도가 끝나게 되는데 마침 오늘 귀하의 하명이 있어 지금까지의 경위를 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주역점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서죽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서죽인데요. 50개의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6년 이상 된 청죽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 아래를 갖추어서 위는 가늘게 하고 점점 내려가면서 굵어지는 원추형처럼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마디가 없는 긴 대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담양 쪽에 가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죠. 거의 한 20년 전에 중국 광동성에 있는 뽀로라고 하는 데 가서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중국인들을 시켜서 깎아온 겁니다. 지금 같으면 깎지도 못하죠. 서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죽을 놓는 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궤를 표시하는 산목이 있죠. 서죽, 서대, 산목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신 다음에 정궤를 해설할 수 있는 제가 쓴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그래서 이 책만 있으시면 점을 치실 수 있고요. 또 이 안에 점을 치는 순서, 내용 등을 자세히 실었습니다. 그리고 주역점을 치려면 고도역단 주역점 이 책이 있어야 더 참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주역점 세트는 50만 원입니다. 이걸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걸 100만 원 받아도 국내에서는 만들 수가 없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는 인건비가 올라서 이런 걸 만들질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점 세트 50만 원, 하나은행 02-2264-0258-1004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죠. 한국역학협회로 50만 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월간 역학 한 권 12,000원입니다. 동봉해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